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 볼게요. 동그라미 4번. 자, 그림을 다시 작게만 그릴게요.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대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우리가 1번 도심 이야기했던 거죠. 자, 이제 이번에는 동그라미 4번이라고 그럴게요. 4번 주변 지역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표적인 동네는 노원구, 관악구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얘는 도심하고 성격이 반대예요. 도심만 잘 이해하면 얘는 그냥 반대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대가 낮아서 주택이나 학교나 공장 같은 것들이 입지한다. 그리고 시는 주택 지역이 형성되기도 한다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서울 안에도 신도시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신도시도 뭐 잘 생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서울은 이제 워낙 가득 차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들 있잖아요. 할아버지 세대들, 할머니 세대들, 이런 표현들을 일상에 쓰진 않지만 한번 물어봐, 여쭤봐. 같이 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목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목동 신도시가 있어요. 목동도 허브벌판이었는데 여기 비 오면 맨날 잠기던 데였어요. 근데 1980년대에 지은 거야, 아파트 단지를. 목동 신도시예요. 노원도 마찬가지고. 됐니? 그래서 주변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면 새로운 주택단지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도심으로부터 이전해온 공업 기능이 있지할 수도 있는데, 근데 서울이 약간 특수해서, 자, 서울에 공장이 있는 건 좀 어색하죠. 워낙 땅값도 비싸고 사람도 많다 보니까 내 집 옆에 공장 있으면 싫잖아.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있던 공장이 이렇게 빠져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아예 도시 밖으로 대부분 나갔어요. 그렇지 않겠니?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할 거지만 서울에 있는 공업 기능이 서울 밖으로 빠져나가서 생긴 지역이 있어.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 있어. 거기가 어디냐면 안산이에요. 안산은 공업도시야.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됐니? 그래서 서울에는 공업은 거의 없고요. 실제 그렇잖아.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금천만 나오는 거예요.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주변 지역 바깥으로는, 자, 서울도 그렇고 대도시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주변 지역 바깥으로는 불규칙하게 무언가가 설정되어 있어요. 자, 이걸 한글로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뭐라 그래? 그린벨트라 그러죠. 들어봤잖아. 네. 자, 개발 제한 구역은 왜 만들었다? 아니, 보호하려고. 자연 보호하려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규제가 없으면 욕망을 따르다 보면 뭔가 이제 망가지기 쉽잖아.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있기도 하다. 됐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지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개발 제한 구역이 없으면 서울이 마구마구 막 커질 거야. 자,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프롤 현상이라고 불러요. 스프롤 현상. 체크 좀 해주세요. 스프롤 현상.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쓰는 말인데 시험에서는 종종 나오는 용어 하나 설명할게요. 자, 우리 시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시가지. 시가지가 무슨 뜻이지?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자, 우리 서울이 이렇게 있다 그런다면요. 행정도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를 보니까 건물도 빽빽하고 도로들도 이렇게 촘촘하게 있고 그런 공간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학교 여기도 지금 서울이잖아. 여기는 지금 녹색이 많죠. 다르지? 네. 자, 그걸 구분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건물이 빽빽하게 있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도시 할 때 그 시예요. 가는 가로수 할 때 가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많고 도로가 빽빽하게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시 지역 있잖아. 이걸 시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지가 아니고 우리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학교 주변은 뭐라고 불러요? 이미 답은 거의 다 말했는데 녹색이 많잖아요. 네. 녹지라고 불러요. 됐니? 네. 자, 그래서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이 없으면 이 시가지가 마구마구 막 이렇게 늘어나겠지. 사람 욕심에 아마 여기 산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밀어버리고 건물 지었겠지. 그런 계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롤 현상을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기도 한다. 됐죠? 네. 넘어갈게요. 그다음 부도심 볼게요. 부도심. 자, 정읍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요. 정읍은 되게 작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내가 여기 살아요. 그런데 정읍은 비평면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제가 지원해서 가거든요. 빽빽이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여기에 있어요.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냐면 걸어가도 15분이면 가요. 아, 동네가 작으니까 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데 우리 서울을 봐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관악구에 살죠. 그래서 백화점을 가려고 그러는데 뭐 백화점이 여기밖에 없다고 한번 해볼게. 여기에서 서울시청까지 가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 우리 학교에서 길이 안 막히면 1시간이고요. 버스 타고. 길이 막히면 그냥 답이 없죠. 답이 없죠. 그래서 뭐 물건을 사고 싶긴 한데 가는데 막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옆으로 잠깐만 세자면 여기서 이렇게 맨날 출퇴근하시는 그분은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만나면 위로해드려. 위로해드려. 자, 그래서 도시가 너무 커지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중추관리기는 있죠. 얘가 도시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도시가 너무 커지게 되면 도심은 물론 여기 그대로 있지만 도심의 기능을 분담해서 백화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생기게 돼요. 대기업들도 다른 데에 이렇게 뭔가 본사나 지사 같은 걸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걸 부도심이라고 불러요. 부도심. 부도심은 쉬운 개념이야. 회장, 부회장 있죠? 같은 개념이죠. 물론 부회장은 학교에 한 명밖에 없긴 하지만 서울 같은 큰 도시는 부도심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친구들 가볍게 만난다. 그러면 신림 사거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 놀면 되잖아. 근데 뭔가 조금 더 큰 데 가고 싶어. 그럼 관악구에 사는 친구들은 어디가? 보통? 물론 강남으로 가기도 하지만 영등포 쪽에 있는 타임스퀘어 가잖아. 그쵸? 그리고 거기 가면 사실 없는 거 없어. 다 있어. 백화점도 있고요. 여기 신림 사거리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 이해되니? 그런 게 부도심이에요. 되니? 자, 그래서 도시가 너무 커지게 되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도심의 역할을 분담하는 부도심이 생기게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특성이 도심보다 조금 덜한 정도. 접근성 좋고요. 땅값 비싸고요. 임대료도 비싸고. 단 얘만큼은 안 비싼 거죠. 됐어? 네. 그게 끝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용어는, 자, 도심은 당연히 접근성이 제일 좋아요. 근데 부도심도 접근성이 좋겠죠. 좋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통의 결절이라고 표현해요. 결절은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큰 도로가 있으면 여기 부분을 결절이라고 해요. 교차하는 지점. 그냥 교통이 편리한 곳에 부도심이 생긴다. 도시가 너무 커지게 되면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 중간 지역 볼게요. 중간 지역은 글자 그대로 도심과 주변 지역의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부도심 아니고 중간 위치가. 그래서 상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섞여 있는. 근데 우리나라 서울은 이런 게 좀 미비해요. 사실 이 도시 이론은 외국 학자들이 연구한 거, 미국이나 유럽을 대상으로 연구한 걸 우리나라에 이제 가지고 올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도시는 미국이나 유럽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잘 맞진 않는데 그냥 상식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말하기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긴 한데 우리 서울에서 대표적인 중간 지역을 어디를 보면 성수동을 꼽아요. 자, 성수동 이미지가 어때요? 사람들이 왜 성수동을 많이 가겠지? 그러니까 핫플레이스야. 왜? 거기가 독특한 카페들 같은 게 있죠. 왜? 옛날에 거기 공장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임대료가 싸서 가난한 예술가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뭐도 좀 하고. 그러니까 뭔가 독특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몰리다 보니까 지금 땅값이 다 올라가서 이게 거기에 미래가 뻔히 그려지죠. 성수동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거 뭐 거의 뭐 정해져 있어요. 임대료가 마구마구 올라가다 보면 그 다양했던 독특했던 그런 카페들이나 예술가들이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건 누가 남아있는 거죠? 뭐 부자라고 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거기가 이제 주로 상업적이니까 이게 대형 프랜차이즈가 나는 거예요. 야, 어딜 가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를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뭔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이 뜨게 되면 대체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쫄탕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경리단길이라고 할 들어본 적 있니? 네. 자, 지금 현재 경리단길을 가면 어떤 느낌일까? 휑해요.
여러분 혹시 가로수길 들어본 적 있어요? 가로수길? 가로수길 가봤니? 지금 가면 빈 가게 엄청 많고요.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런 걸 좀 알고 가면 좀 재밌거든.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가로수길이 되게 이제 뜰 때 그 짝퉁이로 이미테이션으로 샤로수길이라는 게 떴잖아요. 자, 샤로수길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그러니까 조금 선택이 다르거든요. 샤로수길은 기본적으로 근처에 서울대가 있잖아. 그래서 그 서울대생들이 오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 멀리까지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샤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계속 가긴 될 건데, 어쨌든 경리단길이라든지 가로수길이라든지 또는 뭐 성수동 같은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금방 쫄딱 망해요. 그런 걸 우리가 지리 용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적 있니? 아무튼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심, 구도심, 그 다음에 중간지역, 주변 지역까지 설명을 했고, 자, 마지막 이 지도까지 설명한 다음에 잠깐 또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우리 서울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미 다 설명한 거예요. 자, 여기가 중구죠. 중구니까 이미지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금천. 금천 알아도 됩니다. 공장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 다음에 여기가 테헤란로. 들어볼까? 테헤란로가 왜 테헤란로지? 길 이름이야. 우리의 학교 주소가 광신길 141번지거든요. 여기 어딘가가 이제 광신길이 있는 거야. 자, 여기는 길 이름이 테헤란로예요. 자, 테헤란이 무슨 이름입니까? 테헤란. 이란의 수도 이름이에요. 1980년대에 이란이랑 수교를 맺으면서 이렇게 이란 수도의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어요. 이름 하나 주고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 이란에 있는 서울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테헤란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대표적인 길이겠죠. 강남 한복판에 있는 길이 테헤란로야. 강남역에서, 그러니까 교대역에서 이쪽 강남으로 갈 게 있잖아요. 이태로는 지하철 2호선, 그 위에가 테헤란로야. 뜬금없이 물어보자.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길,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길. 여러분들이 아는 길 있어요? 길? 우리가 도로 체계가, 주소 체계가 도로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길, 이름. 자, 경복궁이 여기 있어요. 경복궁 앞에 큰 길이 있고 여기에 이제 지하철역이 있죠. 얘의 이름은 광화문역이에요. 자, 그래서 경복궁 앞에 있는 이 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길이에요. 자, 저 길 이름 아는 사람? 자,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길 이름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처음 이 길을 좀 알면 안 될까? 경복궁 바로 앞에 있는 길인데? 그리고 이 길 이름 말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길이야. 자, 이 길 이름이 세종로예요. 세종로. 세종로야. 알아두자. 잊어버리지 말자. 자, 옆으로 조금만 더 셀게요. 그래서 세종로에 이렇게 오면 자, 여기에 지금은 동상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동상 누구 동상이 있지? 자, 세종대왕 동상은 여기쯤에 있어요. 자, 세종대왕 동상은 나중에 생겼고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던 동상이 있어. 자, 세종로 가봤니 안 가봤니? 동상 봤니 안 봤니?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어요. 자, 이순신 장군의 호가 뭐지? 충무공이죠. 우리나라에 충무로 있어. 이순신 장군이 충무로에 가서 계셔야지. 왜 세종로에 와서 있냐고. 궁금하면 검색 한번 해서 찾아보세요. 이것도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당연히 이순신 장군 군인이잖아. 그 군인 동상을 여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군인이니까. 물론 더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자, 아무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길은 세종로. 네. 자, 노원구, 강남, 그 다음에 금천, 여기가 중구. 됐죠? 네. 자, 읽고요.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뒷부분은 거의 없는데. 벌써 40분이네.
1시간 더 하긴 그렇고. 자, 근데 뒤에 부분 빨리 끝내버릴게요. 할 게 별로 없어, 진짜. 빨리 끝낼게.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이제 대도시권 이야기는 지지난 시간에 또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서울로 부산으로 막 몰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로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생활권이 만들어진다. 이걸 대도시권이라고 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은 이름이 수도권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 볼게요. 자, 이제 얘는 서울인데, 서울이라고 치면, 자, 이제 서울이 중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서 여기 그림처럼 위성 도시 같은 것들이 생겨나요. 또는 신도시 같은 게 생겨나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 크고 작은 도시들이 성장한다. 그리고 보통은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까지를 대도시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일 생활권. 그러면 그것보다 더 먼 곳. 날마다 달리기는 힘들죠. 네. 뭐 주말에 놀러 간다든지. 주말 생활권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만약에 대도시권이라고 그랬죠. 여기까지는 이제 출퇴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보자. 자, 여기 1번은 그냥 정말 중심 도시예요.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 교재에 보면 교외 지역 있죠. 교외 지역은 서울 가까운 바로 붙어있는 경기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이는 뭐냐? 행정구역은 달라요.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경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광명 생각하면 쉬워요. 광명 가봤니? 자, 광명 또는 부천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까지가 서울이고 어디서부터 광명인지 알 수 있다 없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어차피 길이 쭉 이어져 있고요. 옆에 건물 되게 많고요. 그냥 가다 보면 표지판이 없으면 내가 광명인지 서울인지 몰라요. 잘 연결돼 있어. 붙어 있어. 행정구역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교외 지역이라고 불러요. 교외 지역. 됐니? 네. 완전히 도시 지역인데 행정구역만 다르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넓게 가면은요, 여기 정도까지 해가지고, 자, 여기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촌락하고 비슷해요. 논밭도 있고요. 뭐 가끔 아파트도 있을 수 있지만, 겉으로 보기엔 촌락하고 비슷해. 근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서울이랑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지역. 이런 걸 대도시 영향권이라고 불러요. 이거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개념만 좀 설명해 주는 거야. 됐니? 자, 풍경은 촌락인데 서울이랑 멀지 않아서 서울로 대부분 출퇴근하는 지역. 명확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배후 농촌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겉으로 보면 촌락이야. 근데 서울까지 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힘들더라도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 있기는 하는데 너무 머니까 주로 농가 짓는 사람들.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도시권이고요. 가장자리 지역을 배후 농촌 지역이라고 불러요. 됐죠? 네. 자,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아마 그림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념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 위성 도시하고 그다음에 신도시하고 개념 설명했었죠. 자, 우리가 막 새로운 행정구역이 막 생기기 쉽지 않아. 이미 뭐 안양 또는 뭐 성남 이런 행정구역이 있으면 이게 뭐 쪼개지거나 그러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도시가 주로 생기게 되는데, 자, 1980년대까지 사람들이 서울로 막 오다가 서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교통이 편리해져야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은 여전히 서울인데 내가 거기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이유는 출퇴근이 가능해야 가는 거다. 그래서 지하철도 생기고 광역버스도 생기고 자동차도 많이 보급이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도로도 깔고 그러고 나서야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있어야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정부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19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신도시를 갖다가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시험에서는 주로 한 가지만 물어봐요. 이거 외우세요. 나중에 시험 되면. 지금 당장 외우지 말고. 그래서 자,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요. 가장 먼저 만든 신도시를 일기 신도시라고 불러요. 일기 신도시. 자, 일기 신도시는 1980년 말부터, 80년대 말부터 1990년 초까지 만든 거예요. 자, 모두 5개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2개만 물어본다. 2개는 외우세요. 자, 일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을까?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처음 만든 거니까. 자, 그래서 일기 신도시 이름만 말할게요. 일산 신도시가 있고요. 분당 신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양에 가면 평촌 신도시가 있어요. 평촌이라면 들어본 적 있지? 안양에서 잘 사는 동네예요. 그 다음에 삼본 신도시가 있어요. 군포의 삼본 신도시. 그 다음에 부천에 가면 중동 신도시가 있거든요. 나머지 것도 낯설죠? 2개만 기억하면 돼. 일산과 분당만. 자, 일산은 어느 도시에 있어? 도 말고 도시. 고양시에 있어요. 그 일산은 고양시도 알아야 돼. 그럼 분당은 무슨 시에 있어? 성남시에 있죠. 그 지도에서 고양시하고 성남시는 찾을 줄 알아야 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1980년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일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당연히 사람들 막 이사가고 그랬겠지. 근데 그 뒤로 서울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오고 지방에서도 막 경기도로 올라오고 이미 일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은 포화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더 먼 곳에 2기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자, 교재에 보면 2기 신도시가 나올 건데 2기 신도시는 너무 많아요. 다 외울 수 없고 우리 2개만 외우면 돼요. 2개만. 자, 첫 번째는 판교 신도시. 판교는 이름 들어봤죠? 그러니까 판교는 어디에 있을까? 성남시에 있어요. 자, 성남시가 분당도 있고 판교도 있어요. 딱 2기 신도시 중에 제일 규모가 크고 1기 신도시까지 합쳐도 제일 규모가 큰 신도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동탄 신도시예요. 동탄은 행정구역이 어디일까? 어느 시에 있을까? 동탄. 동탄 1 신도시, 동탄 2 신도시, 신도시 2개가 있거든요. 동탄 이름 들어본 적 있지? 네. 동탄 시 아니다? 네. 무슨 시? 동탄이야. 네. 그게 어디냐면 화성시예요. 화성시.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자, 2기 신도시는 2000년 이후예요. 2000년 이후로 2기 신도시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일 유명한 건 동탄, 그다음 판교.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빨리 늘어나는 도시가 화성이에요. 화성은 시험에서 맨날 들어가요. 맨날. 지금 화성은 인구가 100만 명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특례시가 됐어. 특례시가. 자, 나중에 특례시도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없구만. 질문! 동탄 가본 사람. 그러니까 알면 보여요. 알면 보여.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서울을 벗어났어. 그럼 길이 안 막히면 한 40분쯤 가면 갑자기 사방 전체가 다 고층 아파트가 나타나요. 뭐지 여기? 거기가 동탄이에요. 거기가 동탄이에요. 알고 가면 보여요. 느낌이 확 와요. 여기가 동탄이구나. 친구가 동탄한다고요? 한번 가보세요. 동탄 이제 사람이 많이 사니까 뭐 GTX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거리는 아니긴 한데. 난 우리 있는 잘 몰라. 또 어디 사는데? 저 남북이에요. 그래?
고양도 특례시죠. 잠깐만. 수원, 그 다음에 용인, 그 다음에 화성. 하나가 고양 특례시예요. 그다음 지방에서는 창원이 특례시.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됐네. 이게 지금 경부고속도로거든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동탄역. 그래서 양 옆으로 정말 이렇게 아파트밖에 안 보여요. 가다 보면 느낌이 확 와. 여기까지. 여러분 혹시 오늘 그 과별 특강, 학과 특강 입실 교신? 네. 그래요? 네. 아, 나 이 교시 써봐라 했는데.